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상북도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통합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화엑스포를 지원하는 경주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의회 의견도 나와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통합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두 기관 통합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문화관광공사가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면 전출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내년 3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이달 말쯤 조직진단을 시작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할 예정이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통합 조직에 대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직원들이나 재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경주에선 문화엑스포 보조금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경주시가 조례도 없이 매년 25억 원의 보조금을 문화엑스포에 지원했고 통합이 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7년 법제처가 경남 거창군에 답변한 지방재정법 해석을 근거로 광역과 기초단체 공동사업의 경우 두 단체 모두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엑스포도 도에서는 지원 조례 있지만 시에서는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96년도부터 같은 공동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왔지만은 이제는 재산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전혀 출자 출연하지 않은 관광공사에 넘어갈 때는 계속 지원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건물 관리비와 솔거 미술관 운영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통합 과정에서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시의회의 변경이나 거론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광공사 쪽으로 엑스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 출자 출연 기금 관련도 아마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걸 검토해서 문화관광 분야 유사 기능을 통합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당초 통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추진 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독도재단 통폐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안동과 구미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경상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서 포항의 독도재단은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에 흡수 통합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재단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점차 커졌고 급기야 도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독도재단 통폐합이 자칫 일본 측에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의지가 약해졌다고 볼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알리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나 지원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북한 미사일이 울릉도 상공으로 향하던 시각, 경상북도의 미흡한 대처도 지적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뒤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울릉 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했거든 사실은요. 일본은 이태원 참사로 파악을 하고 일본은 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상북도 환경산림국 감사에선 안동댐 취수원 문제를 둘러싼 경상북도의 애매한 대응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구미 간의 물 공급 협정이 파기된 건 아니라던 경상북도. 기존에 4월 4일 날 했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그 협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대구 구미 간 협정과 대척점에 있는 안동 대구 간의 협정도 역시 유효하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야지 이게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도 그렇게 요청은 했지만. 도의회는 광역단체와 소속 기초단체의 엇박자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동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도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필요했을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경북도의회는 다음 주 경북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가 신공항 추진본부와 지방시대 정책국, 메타버스 과학국, 경제산업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경제실과 과학산업국, 아이 여성행복국은 폐지하고 본래 기능을 신설 조직 등으로 이관합니다. 또 119 특수대응단과 별도로 산불 특수대응단도 신설해 소방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견 수렴과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새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119 특수대응단이 포항에 둥지를 들고 통합신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봄 울진 산불과 최근 봉화광산 매몰 사고 때 현장에 달려가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경북에 집중된 원전과 화학시설에서의 특수 재난 사고에도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 때 투입된 헬기는 진화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봉화군 아영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된 작업자 2명을 구조대원들이 열흘 만에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울진 산불 때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대구에 있지만은 헬기를 울진에 전개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재난 때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구조 활동을 벌이는 119 특수대응단이 포항시 기계면의 통합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최정예 소방 인력 67명과 헬기와 구조차 등 장비 26대를 보유한 대응단은 항공대와 직할구조대 구미지대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2013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창설돼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던 조직을 포항으로 통합했습니다. 준공식을 맞아 암모니아 운반 트럭 사고를 가정해 사고에 대응하는 시범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119 특수대응단은 특수한 사고인 외학사고, 화생방, 순환사고 등 전문가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 현장 출동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임무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견인 승리와 하늘이가 각종 특수 재난 상황에서 시민 구조에 맹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났을 때도 여기 보이시는 하늘이가 투입돼가지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119 특수대응단이 포항에 통합 신설되면서 대형 자연재해와 각종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12구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방당국이 집에서 원격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에서 배우는 원격 심폐소생술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포털을 통해 300명까지 받는데 참가자에게는 심폐소생술 체험 키트가 제공됩니다. 어제 수능을 치고 난 수험생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난해는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어려웠던 국어의 난이도가 이번에는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학 선택 과목의 유불리와 탐구 영역 선적에 따라 입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 불수능과 달리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지문에는 과학이나 수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상당수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위권은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평가로 치른 영어와 탐구 영역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과탐이 과탐에서 평소보다 어려웠어요.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은 평이했던 것 같은데 과탐이 좀. 수학 선택 과목은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표준 점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시를 목표로 삼는 재수생 증가와 함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은 자연계 중위권 졸업생들의 인문계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문계 수험생들이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부터는 수시에 지원한 대학의 논술과 면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수능 가채점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빨라지는 입시 일정 가운데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를 노릴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포항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첨단 산업 분야 사업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국립포항전문과학관 건립,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 30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없으며 저설량 픽폭으로도 암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며 핵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 618명 등은 지난 2015년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는데 7년 만인 올해 패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실태 조사는 선원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체불, 선내 폭행,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수청별로 선원 노조단체, 수협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과 숙소 등을 방문 점검하고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 최근 캠핑카 소유가 급증하면서 주차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웅비 박사는 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외곽 지역에 캠핑카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과 지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캠핑카 신차 등록은 지난 2012년 638대에서 지난해 8,700여 대로 10년 새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다회용기 사용 등 탈플라스틱 규제 시행이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 확대 제도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도록 해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올 6월 시행이 유예되는 등 탈플라스틱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